이번 영상에서는 최고의 공포영화 시리즈 주관적인 순위 20위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위는 손도끼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21세기 버전의 산티나는 13일 금요일, 요게 빅터 크라울리라는 빌런인데 13일 금요일에 제이슨 짝퉁이에요. 배경 스토리도 비슷하고요. 호러 시리즈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매력이라면 역시 굉장히 잔인하다는 거. 근데 엄청 잔인하긴 한데 연출이나 특수효과 같은 게 조금 싼티가 나서 뭐 엄청 무섭거나 뭐 충격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4편의 시리즈가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전개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매번 내용이 반복되는 재탕 느낌이 아닌 거는 장점일 수는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시리즈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단점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 2편 같은 경우는 야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3, 4편은 야한 장면도 거의 없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약간 같은 시리즈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만듦새가 투박하고 싼 티가 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잔인하고 자극적인 재미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호러 영화 마니아라면 그런 대로 즐길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19위는 소우 시리즈입니다. 이런 트랩살인이라는 개성과 특징이 명확한 시리즈죠. 이 시리즈를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극장에서 한 두세 편 본 것 같고요. 군대 내무반에서 본 것도 있고 워낙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본 게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도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이 시리즈의 메인 테마, 스코어 음악, 특히 막 반전 같은 거 밝혀질 때 이 음악 쫙 나오면서 되게 큰 임팩트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시리즈가 많이 나오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트랩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온몸에 커다란 고리 같은 거를 여기저기에 막 살을 뚫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달아놓은 상태에서 살을 막 찢으면서 그 고리를 뜯어내야 되는 그런 트랩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도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고 그리고 또 무슨 열쇠 같은 작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막 수천 개의 주사기가 깔려있는 거기를 뒤지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주사기에 막 찔리면서 그걸 막 찾아 헤치는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소름이 돋아서 계속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18위는 헬레이저 시리즈입니다. 유명 호러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특히 되게 매니악한 내용이에요. 엄청 잔인하기도 하고 내용도 뭔가 좀 이상한 개똥철학 그리고 이 시리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이 핀헤드 이 캐릭터도 비주얼은 되게 강렬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보면 뭐 제이슨이나 프레디 같은 그런 호러 빌런들에 비하면 좀 매력이 떨어집니다. 헬레이저가 클라이브 바커의 대표작인데 저는 헬레이저보다는 캔디맨이나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을 더 재밌게 봤고요. 그런데 2022년에 헬레이저 리부트 작품이 OTT 스트리밍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재밌게 봤어요. 그 작품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시리즈의 좀 난해한 개똥철학 그거를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로 풀어냈다는 거. 다만 요 수도사들의 분장이 좀 이상해서 그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스토리와 세계관으로 후속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면은 제가 이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17위는 좀비오 시리즈입니다. 원제는 이건데 이 제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호러라는 장르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 그런 대단한 호러 작가죠. 호러 장르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작가인데 여러 작품들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정작 이 작가의 작품 자체가 영화나 이런 미디어 믹스로 제작되어서 엄청 유명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아마 요 좀비오가 제일 유명할 테고 그 외에 데이곤 같은 영화도 있고 그리고 2020년에 나왔던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언더워터라는 작품에서 갑자기 크툴루가 나와서 영화를 보다가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언더워터 그 작품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도 어쨌든 좀비오 요 시리즈가 러브크래프트 실사 작품 중에서는 제일 완성도도 높고 유명하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고 이 주인공인 허버트 웨스트 사실 소설에 묘사된 거랑은 외모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 제프리 콤즈가 이 소름 끼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연기를 너무 잘해서 허버트 웨스트의 이미지로 딱 굳어졌죠, 이 캐릭터가. 3편까지 나온 시리즈인데 1편은 뭐 거의 뭐 레전드 호러 영화고요. 2, 3편도 1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16위는 텍사스 전기톱 학살 시리즈입니다. 1974년에 나온 1편이 거의 뭐 슬래셔 호러의 원조격인 작품이고요. 정말 그 1편의 어두침침한 화면과 암담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이후에 나온 이 장르의 어떤 영화들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이상을 남겨주었죠. 7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최근까지도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데 국내에서는 다른 유명한 슬래셔 시리즈들에 비하면 인지도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얘가 뭐 제이슨, 프레디, 마이클 마이어스, 척키 이런 캐릭터들과 달리 이름도 없이 그냥 레더페이스라고만 불리고 있는 것도 약간 인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제목도 지금은 이제 학살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단어가 좀 너무 센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지 연쇄살인사건 뭐 이런 이상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국에 개봉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네이밍이 좀 애매해져서
그다지 대중들에게 잘 각인이 되지 않는 시리즈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1편은 정말 레전드인데 그 후에 20세기에 나왔던 시리즈들은 조금 13일의 금요일이나 할로윈 같은 경쟁작들에게 좀 밀리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21세기에 나온 작품들은 제시카 비엘이나 알렉산드라 다다리오 같은 몸에 좋고 섹시한 여주인공 내세우면서 상당히 재밌고 볼만한 완성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넷플릭스에서 또 신작이 나왔는데 저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 장면, 이 장면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작품도 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위는 엑소시스트 시리즈입니다. 프리퀄이나 리부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작품인데 저는 처음에 3부작까지만 봤고요. 1편은 말할 것도 없이 역대 호러 영화 순위를 매긴다면 1, 2위를 다툴 만한 정말 전설적인 걸작이고 2편과 3편은 평이 좀 안 좋은데 저는 그런데 그거를 다 엄청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다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엑소시즘 장르 영화들은 대부분 다 내용이 고만고만한데 이 엑소시스트 시리즈는 좀 특이하게도 1, 2, 3편이 같은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 제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시리즈가 일관성이 없이 따로 노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저는 앞에서 말한 대로 다 나름 재미있게 봤고요. 분위기는 딴판이라도 세계관, 스토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연결성을 갖추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최근에 블룸하우스에서 1편 이후의 내용들을 새로 리부트한 속편 리부트 3부작을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이 2023년에 개봉했는데 반응이 그다지 안 좋은 것 같지만 호러 장르가 기본적으로 저예산이기 때문에 시리즈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블룸하우스의 할로윈 리부트 3부작도 꽤 재밌게 봐서 엑소시스트도 3부작 스토리 나름 흥미롭게 풀어나갈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위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입니다. 호러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도 운명이라는 그런 관념적인 존재가 빌런으로 등장하는 시리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공포 영화인데도 마치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스케일 큰 재난 장면이 초반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 큰 재난에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면서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까스로 비껴갔지만 다시 그 운명의 노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소울 시리즈의 다양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트랩들이 등장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상상력에 우연한 사고의 상황들이 그려지고 대부분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소울 시리즈에 비하면 엄청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묘사는 없고요. 오히려 우연한 사고가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긴장감 넘치게 보여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서스펜스와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상당히 대중적인 재미가 있는 그런 호러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위는 크리터스 시리즈입니다. 그렘린이 히트를 한 이후에 이런 작은 괴 생명체가 등장하는 크리처 호러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 대부분 그냥 그렘린 짝퉁으로 완성도는 부족한 편이었지만 그나마 크리터스 요 시리즈가 꽤 호러 영화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렘린은 2편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 순위에는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렘린은 별로 무서운 영화도 아니고 물론 크리터스도 그렘린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무섭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단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렘린보다는 꽤 살벌한 놈들이에요. 이빨로 물어뜯는 것도 꽤 잔인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이동 속도도 빠르고 막 가시 같은 걸 쏴가지고 이런 원거리 공격까지 해요. 작은 사이즈와는 달리 굉장히 위험한 놈들이고 잔인한 장면도 은근히 꽤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되게 위험한 외계 생명체라서 얘들을 잡으러 온 우주인 바운티 헌터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리즈의 좀 독특한 점인데요. 여기서 이 바운티 헌터 찰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좀 어리버리하고 못 믿어온 캐릭터인데 좀 결정적일 때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고 사실상 이 시리즈가 찰리의 영웅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2위는 시체 시리즈입니다. 좀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감독 조지 로메로의 대표작이죠. 첫 작품이 살아난 시체들의 밤,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 2편부터는 이 리빙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낮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왔죠. 나중에는 그냥 번역도 안 하고 랜드 오브 데드, 서바이벌 오브 데드 이런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가 되었고요. 1, 2편이 진짜 명작인데 특히 2편 요 시체들의 새벽이 사실상 요 호러 영화계에서 좀비 장르의 부흥을 일으킨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잭 스나이더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메이크 작품이 새벽의 저주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원작이랑 리메이크작의 구분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저는 이 시리즈 중에서 특히 애착이 있는 작품은 유일하게 극장에서 봤던 랜드 오브 데드. 나중에 월드워 Z 같은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랜드 오브 데드가 나름 메이저급 준 블록버스터 스케일로 되게 때깔 좋게 만들어진 좀비 영화라서 극장에서 정말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11위는 컨저링 유니버스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여러 시리즈가 하나의 세계관에 통합돼서 묶여있는 작품이죠. 컨저링, 에나벨, 더 넌 이런 시리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평이 엄청 좋은 작품도 있고 안 좋은 작품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이 유니버스의 모든 작품들이 큰 기복이 없이 기본적인 재미는 주는 그런 호러 시리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대중적인 상업 호러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호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런 요소들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호러 장르에서는 가장 메이저하게 흥행을 하는 작품들이고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어야 호러 장르가 더 건강하고 풍성한 제작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겠죠. 10위는 REC 시리즈입니다. 좀비 장르에서도 유명한 명작이지만 파운드 푸티지 장르를 대표하는 호러 영화이기도 하고요. 헐리우드가 아니고 스페인 영화라서 여주인공이 스페인어로 막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좀 적응이 안 되기는 한데 그래도 영화 자체는 정말 재밌고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1편 볼 때 정말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막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엄청 긴장하면서 몰입해서 봤습니다. 정말 공포영화 보면서 이 정도까지 몰입해서 긴장하면서 본 경험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것 같고요. 이 영화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 워낙에 센세이셔널해서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도 바로 결정이 되었고 오리지널 시리즈가 4편까지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쿼런틴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돼서 2편까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3편만 평이 안 좋고 나머지는 다 평이 좋고요. 그런데 저는 3편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리메이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의 타율이 괜찮은 그런 좀비 호러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주원 시리즈입니다. 유명한 일본 호러 영화 시리즈는 주원 말고도 링, 착시나리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링 1편은 정말 레전드고 착시나리 1편도 상당히 잘 만든 호러 영화예요. 주원의 극장판 1편을 링 1편, 착시나리 1편하고 비교를 하면 좀 떨어지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원은 요 극장판보다는 비디오판이 정말 레전드고 저는 정말 주원 비디오판 1, 2편을 너무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평가해서 링이나 착시나리보다는 이 주원 시리즈를 일본 호러의 대표로 요 순위에 소개하게 되었고요. 주원 비디오판 1, 2편 볼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장면에서 귀신들 막 갑툭튀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영화를 봤고요. 극장판도 1, 2편까지는 꽤 잘 만든 편이에요. 물론 이후에 나온 시리즈는 사실 뭐 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나마 3편에서 농구공 할멈 이 장면이 좀 강렬했지만 알고 보니 이게 괴담 신이대에서 먼저 나왔던 걸 재탕한 거더라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주온 드라마도 평은 되게 좋던데 저는 좀 별로였어요. 가야코랑 토시오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제목만 주온이지 전혀 다른 작품이라서 좀 실망했고 그래도 뭐 비디오판 1, 2편과 극장판 1, 2편까지 봐서는 역시 일본 호러의 대표 시리즈는 이 주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는 파라노멀 액티비티 시리즈입니다. 이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에서 뭐 첫 번째 충격은 1999년에 나온 블레어 위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2009년에 나온 파라노멀 액티비티 1편이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두 번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극장에서 1편 볼 때 되게 무섭게 봤는데 이런 영화의 형식 자체가 특별한 것도 있지만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영화에서 본격적인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발상이 굉장히 섬세하고 잘 설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비단 이런 형식뿐만이 아니고 은근히 스토리도 되게 좀 흥미로운데요. 물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흔한 오컬트 플롯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짜잘하게 떡밥들 던져주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 전개를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그런 대로 잘 풀어낸 편이라서 저는 언제나 이 시리즈의 신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고 매번 새로운 작품 나올 때마다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7위는 할로윈 시리즈입니다. 텍사스 전기톱처럼 이 시리즈도 저는 어릴 때는 하나도 못 보고 다 성인이 되고 나서 봤거든요. 사실 옛날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인상이 없고 21세기에도 꾸준히 신작이 나왔는데 저는 그 21세기 작품들은 대부분 극장에서 보기도 했고 다 재밌게 봤어요. 특히 블룸하우스에서 만든 속편 리부트 3부작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3부작이 1편만 평가가 좋고 뒤로 갈수록 평가가 낮아졌지만 저는 두 번째 작품 할로윈 킬즈를 정말 재밌게 봤고 마지막 편도 제 예상하고는 많이 달라서 좀 아쉬웠지만 뭐 그런대로 괜찮게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클 마이어스가 제이슨이나 프레디보다는 제가 좀 늦게 알게 된 캐릭터지만 볼수록 정말 매력있는 캐릭터라서 비록 이 리부트 3부작으로 종결이 되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앞으로도 마이클 마이어스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6위는 스크림 시리즈입니다. 2023년까지 6편의 작품이 나온 시리즈고요. 저는 6작품 다 봤고 전부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이어가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주인공은 같은데 살인마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계속 새로운 살인마가 등장하는 전개랑 그 세부적인 서사들이 점점 뇌절, 무리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일단 한 편 한 편 완성도는 다 재미있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리즈에서는 초창기 주역들이 점점 퇴장하고 멜리사 바레라하고
제나 오르테가 이 두 배우가 새롭게 주역으로 출연을 하고 있죠. 특히 제나 오르테가는 넷플릭스 웬즈데이가 대박이 터지면서 지금 엄청 핫한 여배우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스크린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호러킨 여배우로 활약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5위는 데드캠프 시리즈입니다. 이 탑5라는 높은 순위에 포함된 영화치고는 조금 마이너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편은 처음 나왔을 당시에 나름 대중적으로도 알려졌던 작품인데 2편부터는 굉장히 좀 마니악한 시리즈가 되었지만 저는 모든 시리즈를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운틴맨이라는 빌런들 되게 독특하게 강렬하게 생긴 외모라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팍 인상이 남고, 그리고 이 시리즈가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인 슬래셔 호러와는 달리 굉장히 파격적인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1, 2편까지는 안 그렇고 아마 3편부터인가? 결말이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포 영화들은 야한 장면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리즈에서 나오는 야한 장면들이 물론 1편은 제외하고요,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고 다른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하고 비교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좀 더 수위가 세고 나오는 시간도 긴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아무튼 그런 점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되게 흥미롭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시리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물론 2020년에 나왔던 리부트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만 데드캠프지 전혀 성격이 다른 작품이라서 그냥 없는 셈 치고 있고요. 4위는 나이트메어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어릴 때 대부분 다 봤는데 좀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봤어요. 제일 처음에 본 작품이 5편이었고 3편하고 4편 보고 의외로 1, 2편을 좀 늦게 봤고요. 역시 이 시리즈의 핵심 프레디 크루거,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호러 캐릭터죠. 그리고 뭐 의상하고 이런 템들, 그리고 화상 입은 얼굴, 정말 강렬한 개성을 확립한 호러 캐릭터였고 외형뿐만이 아니고 성격이나 목소리, 그리고 이런 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 스토리까지 정말 호러 장르에서는 최고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요. 다만 요 프레디의 강렬한 캐릭터성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기 어렵게 된 점이 되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프레디 크루거를 연기한 로버트 잉글런드, 이 배우가 아니면은 그 프레디의 느낌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2010년에 나온 리메이크에서 그 왓치맨 로셰크 역으로 유명한 제키 헐리, 그 배우가 프레디 연기를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강렬한 프레디의 캐릭터성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로버트 잉글런드가 지금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프레디 역할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테니까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신작은 아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는 사탄의 인형 시리즈입니다. 바로 앞순위에서 소개한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도 정말 강렬하고 매력적인 호러 빌런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호러 빌런은 바로 요 척키예요. 사람일 때는 찰스 리 레이라는 살인마가 요 척키의 몸에 들어가면서 정말 엄청난 호러 캐릭터로 탄생을 했죠. 프레디도 그렇고 척키도 그렇고 이렇게 말빨 좋은 호러 빌런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프레디도 보면은 이렇게 말로 위협하고 막 놀려먹는 걸 되게 잘하지만은 저는 역시 척키가 프레디보다는 이런 말빨에서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편에서 학교가 배경이었는데 학교 교사를 죽일 때 못된 선생은 매 좀 맞아야지 막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척키라는 캐릭터의 강렬한 매력. 그래서 제가 이 척키라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초창기에 나온 3편까지 시리즈를 어릴 때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시리즈에서 척키의 여자친구가 나오고 인형끼리 거시기해서 아기 인형까지 나오고 호러라기보다는 좀 코믹하고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좀 가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막 나가는 내용 전개도 일단 척키라는 캐릭터성 자체는 시리즈로 온전하게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나온 시리즈들하고 뭐 드라마까지 다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2019년에 나온 리부트, 이거는 설정이 달라져가지고 살인마의 영혼이 들어간 인형이 아니라 그냥 고장난 인공지능, 그런 설정이어서 정말 별로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 블룸하우스에서 메간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긴 하는데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이 인공지능 여자 로봇이 엄청 저속한 욕설을 막 뱉어내거든요. 그 장면이 마치 척키의 여자아이 버전을 보는 느낌이라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위는 오맨 시리즈입니다. 엑소시스트 1편하고 로만 폴란스키의 로즈마리 베이비, 그리고 요 오맨 1편까지 해서 오컬트 고전 3대 명작으로 일반적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오맨이 엑소시스트 1편하고 로즈마리 베이비에 비해서 평가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는 로즈마리 베이비보다는 차라리 오맨 1편이 더 낫고 엑소시스트 1편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세기말 종말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돌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오맨 시리즈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에 악마의 표식 666 뭐 이런 거 영화를 보고 난 이후 현실에서까지 소름이 돋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맨 시리즈가 적 그리스도인 데미안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3부작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사족 느낌으로 4편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6년 6월 6일에
개봉한 리메이크작이 있는데 데미안 나오는 3부작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정말 호러 영화계 반지의 저항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1편부터 3편까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최후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서사가 정말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3편 같은 경우는 좀 용두사미 느낌도 있고 1, 2편에 비해서는 평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시리즈 전체의 내용을 다 망쳐버린 건 아니고 좀 약간 아쉬운 정도고요. 3부작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재밌고 완성도 높은 오컬트 스토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위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입니다. 정말 13일의 금요일이 호러 시리즈에서는 근본 시리즈이고 제이슨 부이즈 이 캐릭터도 호러 빌런의 근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 1편이 1980년에 나왔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그 앞에 먼저 나온 텍사스 체인소하고 할로윈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 만화 20세기 소년에 나온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평정하는 것은 카피의 카피. 텍사스 체인소하고 할로윈의 짝퉁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 시리즈지만 결국은 23일의 금요일이 슬래셔 호러 장르의 고트로 우뚝 섰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1편 히트를 하고 이후에 계속 시리즈가 만들어지면서 이 시리즈의 확고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1편의 살인마는 제이슨이 아니었고 이 사실은 스크림 1편의 첫 장면에서 퀴즈로 나와서 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아무튼 제이슨은 2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하키 마스크도 3편에서 착용을 합니다. 4편에서 톰이라는 꼬마한테 완전히 죽음을 당하고 5편에서는 제이슨이 안 나오고 모방범이 등장하고요. 6편에서는 제이슨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고 7편에서는 초능력 소녀가 등장을 해서 걔랑 막 싸우기도 하고요. 8편에서는 배 타고 뉴욕 맨하튼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주로까지 진출을 하죠. 아무튼 정말 시리즈가 길게 이어지면서 징글징글하게 날뛰어온 호러 빌런입니다. 길게 이어져온 시리즈인 만큼 인상적인 킬 장면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모든 시리즈에 거의 뭐 필수적으로 야한 장면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09년에 나온 리부트 작품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극장에서 보면서 관객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헉거리면서 막 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아무튼 극장 안 전체가 막 술렁술렁 하는 느낌이 있을 만큼 되게 롤러코스터 같은 스릴감을 만끽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9년에 리부트 작품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 새로운 작품이 안 나오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13일의 금요일 신작이 빨리 제작이 되고 시리즈가 영원히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최고의 공포영화 시리즈 20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